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100세 행복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전원 생활에 관심이 있고 계획 및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상의 유용한 정보와 노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원 생활은 자연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멋진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삶에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측면들이 있어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생각하지 못한 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게 된다면 이후 분명 어렵고 난처한 상황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단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원 생활에서는 생활 기반 시설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형 병원이나 마트와의 거리, 배달 서비스 편의시설 이런 주변 환경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급박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물리적 거리가 멀고 도로의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상 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생활 중 한 번씩 우리가 이용해야 할 배달 및 주변의 마트, 은행 등의 편의시설이 멀어지게 되면 분명 이런 사소한 생활 자체가 갑자기 엄청나게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만약 도시에서 살다가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요.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병원 시설의 거리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연과 더 가까워진 환경에서는 다양한 벌레와 동물들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경우 벌들이 벌집을 짓고 바퀴벌레, 개미, 파리, 쥐 등등 제때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야생 동물들을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주택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 원래 있는 집을 구매한다면 혹은 새로 짓게 된다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이 시공 자체 배관, 도배, 인테리어 등등이 대기업 시공이 아닌 비교적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지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살면서도 수리나 관리에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이 새거나 관수, 정전, 곰팡이 문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정말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나를 수없이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업체를 부르기도 애매한 문제들도 많을 거고 더 나아가서 어떤 때는 업체를 찾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순전히 내가 떠안고 가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로 짓게 될 시에도 똑같은 이유들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며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짓게 되면 대규모의 건설 회사에서처럼 체계적으로 짓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사실 비용도 적지 않게 들 것이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덤탱이를 쉽게 쓰기도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나타날 확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재산의 대부분일 수도 있는 돈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구매 전에 많이 알아보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전원 생활주택의 재판매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시와는 달리 전원 생활주택의 재판매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쓴 돈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아주 손해를 보면서 재판매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애초에 집값이란 것은 지역 특성,
수요 예측,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장점들이 없다면 슬프게도 그 집은 잘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이란 것은 실거주 목적 혹은 금전적 가치와 투자의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원 생활에서는 특성상 다닥다닥 근처에 붙어서 집을 짓게 된다면 이웃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중요해집니다. 대부분 창문을 크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보려고 해도 너무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속옷만 입고 있다든지 내가 거실에서 어떤 드라마를 본다든지 생각보다 엄청 신경 쓰일 수도 있어요. 주변 이웃들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 커튼이나 담장 등을 통한 사생활 보호 같은 것에 신경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하고 노후 생활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면서 텃밭 같은 것 소소하게 일구고 닭 같은 것을 키우기도 하면서요. 자연이 정말 좋고 시간적, 체력적, 금전적 여유가 되신다면 도시에서 평소에 우리가 누리던 혜택을 누리고 지금처럼 그대로 사시다가 시간을 내서 자연 속으로 여행을 자주 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재배나 텃밭 재배 같은 것이 정하시고 싶으면 도심 조금 외곽에 나가면 지역마다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곳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부터 전원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도 어쩌면 그 환경에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니다만 하지만 은퇴 후 노년이 되어서 도시에서 누리던 혜택과 편리함을 다 버리고 전원 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이때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과 멀어지며 그런 것들의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단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원 생활은 멋진 경험이지만 결코 적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며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돈의 가치도 하락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만약 집이 안 팔리게 되면 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싶어도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기 위해 이 채널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